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요 10월 6일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시면요, 다우지수가 0.09%, 나스닥 종합지수가 0.16%, S&P 500은 0.23% 하락 중에 있습니다. 장중에 한 1%대 넘는 하락이 나스닥이 나왔었는데요. 일단 하락폭을 다 좁히면서 종가 부근으로는 보합선까지는 끌어올렸습니다. 이거는 이제 일봉으로 따졌을 때는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이런 형태로 좀 보일 수가 있는데, 일단 좋은 흐름이에요. 일단 요런 흐름이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캔들 모양이기 때문에, 종가상으로 더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, 요런,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캔들 모양이기 때문에, 우리나라 시장에도 일단 보합선이지만, 긍정적으로,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장중에 아마 우리나라 장 마감 이후에 미국 선물지수가 약간 좀 밀려서 시간외로 좀 밀렸었던 종목들이 있는데, 어쨌든 최대한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때 상승으로 까지도 좀 볼 수 있는데, 이렇게 됐었을 때 좀 우리나라 시장 또 양호한 흐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해볼 수 있겠네요. 유럽 증시도 거의 보합선에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고, 다만 만약에 상승으로 출발했었을 때 우리나라가 좀 갭상승한 이후에 약간이라도 하게 된다면 아침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거든요. 전일 아마 좀 우리나라 증시가 좀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신용 물량이라든지 미수 물량,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도 일단 아침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일단 아침 수급 사항만 좀 체크해 주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뉴스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뉴스는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, 요거 이틀 전에 나왔었던 내용인데, 전일 시간 외로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.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이 디지털 화폐를 쓸 것인가,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, 테스트는 한다 그랬죠.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. 테스트 정도만 하고 있는데, 이랬을 때 이제 예전에는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좀 가격이 좀 비싸서 그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화폐였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를 쓴다라고 했는데,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예전만큼 높지가 않아서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거든요. 지금도 많이 쓰지는 않죠. 비트코인 자체를 거래용으로만 거의 쓰고 있는데, 요 이슈가 좀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어요. 기사 내용이 꾸준하게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강한 테마로 받아들여져야겠지만, 아직까지는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. 왜냐면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화폐를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관련주가 테마로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했는데, 지금은 중국이라든지 미국은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보이는데, 우리나라만 먼저 이렇게 사용한다, 이런 기사 내용으로는 글쎄요, 큰 테마로 가긴 아직 어렵지 않나. 그리고 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계속 요거에 대한 한국은행에서 요 내용이 자꾸 나와줘야 됩니다.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좀 나왔죠.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봐야 될 테마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아마 오늘까지는 금요일 날이니까 아침에 좀 상승이 나오더라도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고, 오후장에는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종목들은 한네트, 로지시스, K사인, KCS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입니다. 그래서 한네트 전이 좀 조정을 좀 받았지만 그래도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. 그래서 거래 대금수 한 600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한번 정고점 자리 한번 돌파 나올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시간대는 한 5,800원 정도 올랐으니까 거의 고점 부근에서 시작하겠네요. 그래서 시간 자리가 유지하면은 단기적으로 6,000원 정도 저항대 돌파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로지시스도 마찬가지로 시간 내로 한 4,200원 정도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조금 더 올라와야 되긴 하는데,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로지시스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한네트, K사인하고 KCS도 있는데 두 종목은 그렇게 크게
상승이 안 나왔어요. 근데 이쪽 테마들이 다 시총이 1000억이 안 넘습니다. 그래서 높은 비중으로 매매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소액으로 매매하신다면은 로지시스 대장주였고 한네트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다음 뉴스. 자, 미국과 사우디에서 변압기가 불티나게 팔린다. 전력기기 업체 수주가 뭐 곡간이 두둑하다. 예. 이런 표현은 좀 예전에 좀 많이 썼던 것 같은데. 예. 어쨌든 지금 올해 그 여름철, 예, 제가 변압기 관련해서 미국에서 수요가 많다. 변압기 교체 시기가 와서 변압기 이제 원전 전력 소비 증가에 따른 변압기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. 그래서 일단 그때 당시에는 지수도 좀 상승 중에 있었고, 그래서 변압기 관련주 쪽도 계속 우상향하면서 신고가 찍었었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. 근데 이번에 이제 사우디 쪽, 사우디 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옴시티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변압기 수요가 또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아직 뭐 실적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발표가 이제 나올 텐데 한번 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지. 일단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미국과 사우디까지 나와준다면은 뭐 안정적인 우상향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때 당시 이제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고 기사 외에 나온 종목 외에 다른 종목은 일진전기랑 재룡전기인데 일단 기사에 나왔었던 종목들은 HD 현대일렉트릭, 효성중공업, LS일렉트릭이 있습니다. LS일렉트릭은 영어로 쓰셔야 돼요.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봤었을 때 이제 올해 여름에 한번 상승이 좀 나왔었죠. 예. 그때 이 상승이 미국의 그 변압기 수요 증가 때문에 올랐었던 부분이고, 딱 9월 뭐 이제 여름 지나가면서 8월 9월 지나가면서 조정을 좀 받았죠. 최근에도 한번 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시장 대비해서 크게 밀리진 않았네요. 예. 9월달 시장이 좀 내내 안 좋았었는데 그때도 크게 변동성은 없었고요. 그리고 효성중공업, 그리고 LS일렉트릭, LS일렉트릭이 좀 많이 급등락이 나왔었는데 요때 아마 뭐 LS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왔었던 시기였거든요. 그래서 그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, 그리고 이 이후에는 뭐 이제 물량 빠지고 나서는 가격대는 유지해주는 모습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리고 일진전기, 재룡전기 이렇게 있는데 일진전기 지금 차트 봤는데 계속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. 저한테 잘 뚫어주고 나서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뭐 거래 대금은 많지는 않은데 추세로 봤었을 때는 흐름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. 그래서 일진전기는 한번 좀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. 뭐 시총이 좀 무거운 종목 중에서는 현대일렉트릭, 이쪽도 한번 괜찮아 보이니까 매매 관점으로도 보셔도 될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현대차, 기아,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합류한다. 그래서 충전에 대한 그 테슬라 충전소에서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이제 충전하게 되면은 약간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해서 쓸 수 있게 만든다라고 했는데, 요거 관련된 기사 내용으로는, 관련주로는, 휴맥스 홀딩스, 엑스트래픽이 있습니다. 요 종목들도 일단 회사 상태들이 그렇게 썩 좋은 회사들이 아닌데, 한번 좀 차트적으로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휴맥스는, 차트상으로는 일단 박스권 자리 이탈하는 모습, 그리고 거래 대금도 거의 없죠. 어제도 거래 대금 터진 게 7억이 좀 안 됩니다. 굉장히 좀 낮죠. 그래서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 구간은 좀 잡혀 있는데 뭐 상승으로 좀 돌아설 만한 구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좀 가져볼 것 같진 않고요. 휴맥스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은 거의 하락 추세로 완전히 역별 자리고요. 거래 대금도 없습니다. 그래서
이쪽 종목들은 뭐 매매의 관점은 아닐 것 같고, STP도 예전에 한번 상승이 좀 크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뭐 제자리 또 갖다 놨고요. 흐름으로 봤을 때 한번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좀 반등해서 올라온다면은 21선 자리 정도는 안착을 해야 매매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이슈가 된다면은 거래 대금 터지는 걸 좀 보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거래 대금이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는 걸 좀 보고 나서 공략을 하는 게 좀 좋다. 거래 대금이 터지는 걸 좀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젤렌스키가 내세운 우크라이나 재건 파트너 서울에서 원희룡 장관 만난다. 자원 개발 논의 등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와 이제 이 리튬 관련해서 우리한테 이제 지원을 받는 거죠. 재건에 대한 지원 받고 우리나라랑 같이 리튬도 개발하자. 이러면서 뭐 어떻게 보면 윈윈하자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뭐가 좀 이루어진 건 없어요. 뭐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야지 뭐 재건을 하든지 뭐 그게 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언제든지 전쟁 끝나면은 바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련주 쪽 일단 보면은 내용 자체는 뭐 매번 나왔었던 내용이라서 굳이 언급을 해드리지 않고 재건주 쪽 관련주 쪽만 일단 체크해 볼게요. SY, 유신, 삼부토건,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는 이제 통신망 때문에 한번 좀 상승이 좀 나왔고, 아마 통신 쪽으로 간다면 또 5G 관련주 쪽도 움직임이 좀 나올 텐데 일단 뭐 어떤 종목이 갈지 모르니까 예전에 좀 갔었던 종목도 체크해보고 새롭게 또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그건 또 독방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종목들 체크해서 봤었을 때 SY도 어제 흐름이 또 윗골이 달고 좀 내려왔는데, 요거는 오후장에 좀 시장이 밀렸을 때 또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래도 SY는 잘 버텨주고 있어요. 네옴시티랑도 엮이고 여러가지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고점 자리 한번 뚫고 갈지. 근데 금요일 날이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상승 나왔을 때 차익 실현 나오는 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유신, 그리고 삼부토건,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까지. 지금 대부분 다 종목들이 역별인데, 역별 종목들은 제가 좀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승했었을 때 윗골이 다는 경우가 좀 많아요. 그래서 썩 좋아하진 않는데, 일단 뭐 윗골이를 달더라도 일단 거래 대금만 좀 많이 터져주면은 여기 있는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해줬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. 뭐 오늘 당장 매매를 안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난다 그랬을 땐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이슈 돼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는 아직 뭐 역별 구간이긴 한데 좀 거래 대금이 터지는지 그걸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삼부토건, 일단 뭐 이낙연 관련주 쪽으로도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뭐 지금 이재명 뭐 대표의 구속 수사 이런 거 재판 받는 것 때문에 지금 정치인 관련주 쪽도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말에 대한 오버나잇 이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굳이 뭐 말씀을 좀 뉴스는 좀 찾아보면 있을 텐데 딱 이렇다 할 만한 뉴스 내용은 없어가지고 그건 좀 제외했어요. 근데 다음 주 정도 해서 또 정치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어서 그거는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좀 시장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금요일 날이고 월요일 날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 미증시가 뭐 상승으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뭐 강한 매수세 아침에 좀 들어온다면은 오히려 아침에 따라가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 바로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상승하는 시점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뭐 거래 대금이 좀 없을 때 눌림 줄 때 그게 뭐 분봉이 됐든 일봉이 됐든
급등에 따라가는 게 상당히 좀 리스크가 커요. 확실한 게 아니라면은. 그래서 그런 거는 일단 생각을 하고 매매해 주셨으면 좋겠고, 일단 추석 이후에 좀 시장이 돌아설까 했는데 이번 주 내내 좀, 좋은 시장 모습은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하루라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은 아니도 크게 상승은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온다면은 다음 주에 한번 반등을 다시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니까요. 오늘 하루 뭐 좀 잘 마감하셨으면 좋겠고, 주말 동안에 다시 한번 저도 시장 보면서 월요일날 좀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